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오전 8시 30분. 김선호는 늘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교무실로 들어섰다. 52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복장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교사의 인사에 선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 정해진 원칙. 흔들림 없는 삶이었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준서가. 숙제는 했나? 네? 어젯밤에 다 했어요. 선호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28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특히 정직과 성실함. 그것이 그의 교육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었다. 3교시 국어 시간. 선호는 칠판에 trust 라는 글자를 크게 썼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사랑이요. 너.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다. 선호도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없는 사랑은 모래성과 같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선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단순히 교과서적인 도덕 강의가 아니라 그 자신이 평생 몸소 실천해온 삶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고 선호는 교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에 아내 최민정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여보, 오늘 회사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선호는 별다른 감정 없이 알겠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결혼 12년 동안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들 부부의 방식이었다. 민정은 지역 금융회사에서 홍보부 과장으로 일하며 각종 행사와 미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 7시, 선호는 혼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저녁 시간을 즐겼을 텐데 요즘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민정의 야근과 회식이 부쩍 늘어났다. 한 달 전부터였을까. 주 2회, 3회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석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연일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건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이 들어왔다. 여보, 앉았어? 흥, 책 좀 보고 있었어. 민정은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짙었다. 하지만 선호는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 행사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식 어땠어? 아, 그냥 그랬어. 새로운 팀장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힘들었네. 민정은 피곤한 듯 하품을 했다. 먼저 씻고 잘게. 내일도 일찍 나가야 해. 그래, 푹 쉬어. 민정이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선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평소라면 회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말수가 적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선호는 민정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핸드폰을 깜빡한 것이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영어 이름이었다. 선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의 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몇 분 후 민정이 욕실에서 나왔다. 아, 핸드폰을 여기 놨구나. 민정은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부재 중 전화를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선호의 질문에 민정은 잠깐 머뭇거렸다. 아, 회사 외국인 바이어예요. 업무 관련해서 연락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시차 때문이겠죠? 뭐. 민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호는 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선호는 다시 한번 민정을 바라봤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타이핑하고 있었다. 일찍 자. 응, 먼저 들어가.
메일 하나만 보고 갈게. 선호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28년간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는 의심이라는 감정을 처음 맛보고 있었다. 그날 밤 선호는 뒤척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선호는 2교시 수업을 위해 3학년 7반 교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갑자기 하복부에 묵직한 불편함이 느껴졌다.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여기고 무시했다. 자, 오늘은 현대소설 단원을 나가겠습니다. 교단에 서서 수업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심해졌다. 특히 소변을 볼 때 따끔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도 수업에 집중했다. 28년간 한 번도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없는 그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불편함은 더욱 심해졌다. 화장실에 가니 소변 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상하네. 선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오후 수업 중에는 앉아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학급 반장 김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수업 계속하자. 선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버텼다. 하지만 마지막 교시가 끝날 무렵에는 식은땀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아씨, 평소 욕을 하지 않던 선호의 입에서 저절로 신음이 나왔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녁 6시경 민정이 퇴근했다. 여보, 왔어. 저녁 뭐 해 먹지? 민정아, 나 좀 이상해. 선호는 평소답지 않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왜? 어디 아파? 소변 볼 때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민정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놀람 같기도 하고 당황 같기도 한 표정이었다. 그래. 많이 아파? 응, 꽤 심해. 그럼 내일 병원 가보자. 오늘은 좀 쉬어. 하지만 밤새도록 통증은 계속됐다. 새벽 3시에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선호는 결국 민정을 깨웠다. 민정아, 미안한데 응급실 가야겠어. 지금 새벽에? 민정은 잠결에 일어나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어. 그럼 가자.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민정은 유독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걱정되는 말들을 늘어놓았을 텐데 오늘은 운전만 하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응. 걱정돼서 그래. 별일 아니겠지? 민정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호는 통증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새벽이라 환자가 많지 않아 비교적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떤 증상이세요? 소변 볼 때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어제 낮부터 조금씩 아프더니 오늘 밤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문진 후 소변 검사를 지시했다. 컵을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선호의 뒤로 민정이 따라왔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민정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환자분 검사 결과 세균 감염으로 인한 요도염입니다. 요도염이요? 네, 정확히는 임질균에 의한 감염이네요. 선호는 임질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옆에 앉은 민정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임질이라고 하면 성병의 일종입니다. 성적 접촉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질환이죠. 의사의 말이 선호의 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성병, 성적 접촉. 혹시 다른 경로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임질은 성적 접촉 외에는 감염될 수 없습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절대 옮지 않아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성적 접촉이 있으셨나요? 선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 앉은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환자분, 아, 네. 있었습니다. 선호는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처방전 드릴게요. 항생제 치료하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분도 함께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의사는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선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집에 도착해서도 선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성병, 성적 접촉으로만 감염. 그렇다면 자신이 언제 누구와 결혼 후 12년간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약 먹고 쉬어. 많이 피곤하지? 선호는 간단히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평생 정직을 강조하며 살아온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 그것도 아내로부터. 선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목요일 아침, 선호는 컨디션 난조로 학교에 연락해 병가를 냈다. 28년 교직 생활에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민정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여보, 오늘 쉬니까 약 잘 챙겨 먹어. 선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어제 밤부터 민정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럼 다녀올게. 민정이 나간 후 선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적 접촉으로만 감염된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다. 자신이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민정이 바람을 피웠거나. 하지만 자신은 확실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답은 뻔했다. 하지만 선호는 바로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상 확실한 증거 없이는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았다. 28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터득한 원칙이었다. 오히려 그는 침묵하며 지켜보기로 했다. 점심때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점심 먹었어?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짧은 답장을 보낸 후 선호는 민정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최근 한 달간 늘어난 야근과 회식,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모습, 어젯밤 제임스라는 외국인의 전화, 그리고 병원에서 보인 당황한 표정.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저녁 6시, 민정이 퇴근했다. 여보, 몸 좀 어때?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참 병원에서 뭐라고 했지? 민정의 질문에 선호는 예리하게 민정의 표정을 살폈다.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항생제 먹으면 금방 낫는데. 그래? 다행이네. 민정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단순히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선호는 구분할 수 없었다. 참, 의사가 너도 검사 받아보라고 하던데.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나도? 부부니까 같이 검사 받는 게 좋다고. 그렇구나. 언제 받을까?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선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내일 토요일에 같이 가자. 내일? 내일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 또 회사 일이었다. 선호는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그러자.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오늘은 양쪽 모두 할 말이 없는 듯했다. 식사 후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다. 여보, 혹시 최근에 다른 데서 옮은 건 아닐까? 다른데?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데. 선호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그런 곳에서는 절대 안 옮는다고 했어.
아, 그래? 민정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묻어났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선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민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2년 전 결혼식 날의 민정을 떠올렸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때 민정은 이렇게 말했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걸까? 선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의심은 자라나고 있었다. 평생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자신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증거를 찾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정말로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금요일 오후, 선호는 컨디션이 많이 나아져서 오후 수업만 나갔다. 항생제 효과인지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다. 마지막 교시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돌아보니 5년 전 졸업생 박지훈이었다. 현재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자였다. 지훈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취재차 왔다가 우연히 뵙게 됐네요. 지훈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학창 시절에도 명랑하고 적극적인 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자 일은 재미있나? 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랬구나.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좋죠. 학교 앞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훈은 요즘 취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요즘 부산 관광업계 취재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 네, 특히 동남아시아 쪽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와요. 부산이 물류 허브 역할을 하니까요.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민정도 회사에서 외국인 바이어들과 미팅이 많다고 했었다. 아, 맞다. 선생님, 사모님도 혹시 금융 쪽 일하시죠? 응. 어떻게 알았나? 저번 주에 취재하러 갔던 호텔 라운지에서 봤거든요. 외국인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선호의 손이 커피 잔을 잡은 채 굳었다. 언제? 저번 주 화요일이었나? 아, 정확히는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해운대 팔레드시즈 호텔 라운지에서요. 화요일. 선호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했다. 민정이 여자 동료들과 워크숍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 서양 사람이었어요. 키 크고 머리색이 갈색인 꽤 잘생긴 편이었는데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선호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 민정의 핸드폰에 전화했던 그 이름이 떠올랐다. 그 사람 이름 혹시 알아? 아니요. 제가 취재 대상이 아니어서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궁금해서. 선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사모님이 업무 미팅 중이셨나 보네요. 분위기가 좀 진지했거든요. 진지했다고? 네. 두 분이 꽤 가깝게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업무 얘기인 줄 알았죠? 가깝게 앉아서. 선호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자꾸 그 장면이 그려졌다. 혹시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나? 아니요. 둘이서만 계셨어요. 둘이서만. 민정이 말했던 여자 동료들은 어디 갔을까? 시간이 어느 정도였나? 제가 본 건 저녁 8시쯤이었는데 제가 떠날 때까지도 계속 계셨어요. 9시 반쯤까지는 계셨던 것 같아요. 선호는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민정이 집에 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괜찮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라. 네, 선생님, 몸 조심하세요. 지훈과 헤어진 후 선호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화요일, 민정이 여자 동료들과
워크숍에 간다고 했던 그날. 실제로는 외국인 남자와 단둘이 호텔 라운지에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선호는 민정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부부 공동 통장이라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지난 한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수요일 팔레드시즈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15만 원. 두 사람이 마시기에는 꽤 비싼 금액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같은 날 밤 11시 30분, 같은 호텔의 룸서비스 결제 내역이 있었다. 선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룸서비스. 호텔 방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는 뜻이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3번 더 있었다. 모두 민정이 야근이나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들이었다. 마지막 결제는 일주일 전이었다. 자신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 전날이었다. 선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휴대폰에 민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오늘도 야근 있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선호는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또 야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와 만나러 가는 것이겠지. 선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년간 학생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자신이 이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토요일 오전 10시. 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정을 기다렸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민정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선호의 손에는 2장의 종이가 있었다. 하나는 병원 진단서, 다른 하나는 카드 사용 내역서였다.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11시가 되어서야 민정이 일어났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민정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선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정이 선호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앉아. 선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정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앉으라고 했다. 선호는 소파 맞은편을 가리켰다. 민정은 어쩔 수 없이 앉았다. 선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민정은 종이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병원 진단서다. 내가 성병에 걸렸다는 증명서야. 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를 겨우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내역이다. 지난 한 달간 내가 뭘 했는지 다 나와 있어. 민정은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여보, 이건 팔레드시즈 호텔, 라운지 결제의 룸서비스까지 한 달에 4번. 모두 내가 야근이나 워크숍 간다고 했던 날들이야. 선호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저번 주 수요일 내가 여자 동료들과 워크숍 간다고 했던 그날 내 제자가 널 봤다. 외국인 남자와 단둘이 있는 걸. 민정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임스 맞지? 내 핸드폰에 전화했던 그 남자. 여보, 12년이야, 민정아. 우리가 결혼한 지 12년이 됐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선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8년 교직 생활에서 한 번도 학생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어. 정말로. 실수? 선호는 카드 내역서를 다시 들어 올렸다. 이게 단 한 번이야? 한 달에 4번이 단 한 번이라고? 아니, 그게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 회사에서 외국인 바이어 미팅이 있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정말 기억도 안 나고.
민정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뭐야? 그 이후 3번은 또 뭐냐고. 선호는 소리쳤다. 아파트 이웃들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그건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했어.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하자고. 처음에는 정말 이야기만 했어. 거짓말하지 마. 룸서비스까지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만 했다고.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민정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내려다봤다. 지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야? 네, 여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정아, 나는 28년간 학생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신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말했다고. 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 내가 집에 와서는 이렇게 속고 있었다는 거야? 내 아내한테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보, 내가 그 남자와 침대에 있는 동안 나는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어. 내가 늦는다고 걱정하면서. 선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국 나까지 성병에 걸렸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성병 환자가 됐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어? 선호는 민정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여보, 12년을 그냥 버릴 거예요. 정말 단 한 번의 실수였어요. 단 한 번의 실수? 선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실수라면 그 순간뿐이야.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만난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선택이었고. 여보, 내가 그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가진 순간 우리 결혼은 끝났어. 그 이후는 그냥 시간 끌기였을 뿐이야. 선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정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 사람과도 완전히 끊을게요. 이미 늦었어. 선호는 등을 돌렸다. 나는 내 인생에서 거짓말쟁이와 함께 살 수 없어.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없다고. 여보, 제발. 하지만 선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는 민정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선호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28년간 쌓아올린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정직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자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일요일 오후, 선호는 혼자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어젯밤 민정과의 대면 이후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2년을 되돌아봤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들, 함께 계획했던 미래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에게서였다. 여보, 어디가 있어요? 얘기 좀 해요. 선호는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민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해변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정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여보, 어디 갔었어? 바람 쐬고 왔어. 선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여보, 어제 이야기 계속하자. 더 할 말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민정은 다시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다. 민정아, 나는 지금 내가 불쌍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선호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화나는 건 내 자존심 때문이야. 자존심? 28년간 학생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속이게 된다고 말했지. 선호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 내가 집에서는 이렇게 속고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어. 여보, 학교에서는 도덕 선생 역할을 하고
집에서는 바보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돼? 선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더 화나는 건 내가 성병까지 옮았다는 거야.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내가 말이야. 정말 미안해요. 그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바람 피우면서 성병 걸릴 걱정은 안 했다는 거야?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 정직하게 살라고 어떻게 말해? 선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내 자신부터가 거짓말 덩어리잖아.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 바보가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잘못이야? 선호는 민정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했으니까 내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에요. 민정은 급하게 손을 저었다. 그럼 뭐야? 그냥 재미있어서? 그게 그 사람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했어요. 오랫동안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민정의 말에 선호는 더욱 상처받았다. 그럼 나는 널 관심 있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민정아, 솔직히 말해.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지? 선호는 진지하게 물었다. 민정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보는 너무 완벽해요. 완벽하다고? 네. 항상 원칙적이고 흔들림이 없어요.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었어요. 선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내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정은 울먹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감정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오랫동안 못 느꼈던 감정을 느꼈어요. 선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서 자신이 주지 못했던 것을 찾았다는 말이었다. 그럼 나는 뭐야? 12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거야? 여보, 나는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다른 여자 눈길 한 번 안 줬고, 회식도 적당히 하고 집에 빨리 왔어. 그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넌 그런 나를 지루해했다는 거네. 그게 아니에요. 여보도 좋은 남편이에요. 정말로. 좋은 남편이면 왜 바람 피웠어?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보, 나는 안전하고 무난한 남자야. 바람 피우고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남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사실이잖아. 내가 그 남자와 재미있게 놀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집. 그게 내 역할이었던 거야. 선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28년간 학생들한테 자존심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나는 자존심도 없이 살고 있었네. 그는 침실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서서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아, 이건 단순히 바람 피운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전체가 모욕당한 거야. 여보, 나는 이 모욕을 견딜 수 없어. 선호는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았을까? 너무 원칙적이었을까? 너무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것이 바람 피울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는 아니었다. 선호는 결심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내일부터는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월요일 오전, 선호는 학교에 연가를 내고 부산지방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김선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친근하게 맞아주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앉으세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내의 불륜, 성병 감염,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유책 배우자가 부인 쪽이니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불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서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집과 예금, 적금 등이 있으시죠? 네, 아파트 하나와 예금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공정하게 분할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다. 부인 측에서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지만 재판까지 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선호는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정식으로 의뢰하기로 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다. 민정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다. 여보, 어디 갔었어? 할 일이 있어서. 선호는 간단히 대답하고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민정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 서류. 선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서류라고? 응. 변호사한테 다녀왔어. 민정은 서류를 받아들더니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다. 위자료 4천만 원?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더라. 여보, 설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하지.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이혼은 안 돼. 민정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왜 안 돼? 이유가 있어? 12년이야. 우리가 함께 한 지 12년이라고. 그 12년을 내가 버린 거야. 선호는 차갑게 말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12년을 버릴 거야? 또 단 한 번이라고 하네. 선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 달에 4번이 단 한 번이야? 그리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어.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민정은 선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호는 손을 뿌리쳤다. 생각은 이미 다 끝났어. 서명만 하면 돼. 서명 안 해. 절대 안 해.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재판, 협의 이혼 안 하면 재판으로 이혼해야 해. 물론 결과는 마찬가지야. 증거가 명확하니까. 선호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다만 재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변에도 다 알려져. 내 회사에도 알려질 거고. 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선택은 내가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정의 어머니와 언니가 들어왔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선호가 놀라며 일어났다. 민정이가 연락했어. 무슨 일인지 얘기 좀 듣자. 민정의 어머니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선호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아무리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가족이었으니까. 선호야. 민정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야? 민정의 언니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뭔데? 민정이가 자세히 말을 안 해서. 선호는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정이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민정아, 뭔 일인지 말해봐. 어머니가 민정을 다그쳤다.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민정의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그리고 선우 오빠가 송병까지 옮았어요. 민정은 울먹이며 고백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니,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선우 오빠를 설득해 주세요. 민정은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선호야, 정말 이혼까지 해야겠니?
어머니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어머니.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민정이도 후회하고 있잖니.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선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12년을 그냥 버리기에는. 어머니, 12년을 버린 건 민정이에요. 저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선우야,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라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제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선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위자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4천만 원이라니. 민정의 언니가 말했다. 변호사가 적정하다고 했어요. 불륜의 성병까지 옮긴 걸 생각하면 오히려 적은 편이래요. 그래도 너무 많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선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밤, 민정의 가족들은 새벽까지 선호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선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선우야, 어머니가 떠나면서 말했다. 이미 결정했어요, 어머니. 선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2주일 후, 민정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친정 식구들이 대출을 받아서 위자료를 마련했다. 마지막 날, 민정은 짐을 챙기며 말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응, 선호는 간단히 대답했다. 나는 후회할 것 같은데. 그건 내 일이야.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 말이 옳았어. 뭐가? 정직하게 사는 게 맞아. 나는 그걸 지키지 못했고. 민정은 쓸쓸하게 웃었다. 잘 살아. 너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선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허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선호는 다시 학교에 나갔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좀 말랐다며 걱정했지만 수업은 예전과 다름없이 진행됐다. 3교시 국어 시간. 선호는 칠판에 trust라는 글자를 다시 썼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실례야. 맞습니다. 신뢰죠. 선호는 미소를 지었다. 예전보다 더 진정성 있는 미소였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선생님도 최근에 신뢰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선호는 복도 창문 너머로 부산 바다를 바라봤다. 아내는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했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믿었을 뿐이었다. 그 믿음이 틀렸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틀렸던 것은 아니었다. 정직을 강조하던 사람이 정직 때문에 결혼을 잃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배신당한 사람의 선택은 단호해야 한다고 믿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호는 혼자 사는 집을 떠올렸다. 적적하겠지만 거짓이 없는 공간이었다. 28년간 가르쳐온 정직이라는 가치관이 자신의 삶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선호는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도 정직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